산양삼을 재배하며 꿈을 키우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5년 전 평창으로 귀농한 박지웅 씨인데요.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산양삼을 재배하며 농촌에서 꿈을 갖게 됐다는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춘천의 한 디자인 회사에는 독특한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인 사원들로 이루어진 챌린지 팀인데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며 사내 카페 바리스타 업무와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일하는 따뜻한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부농의 꿈을 일궈가고 있는 흥성의 자랑스러운 농업인을 소개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찬수, 김명수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다른 아이디어로 농촌에 희망을 심어가고 있는 흥성의 대표 농업인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요 며칠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갑작스레 찾아왔던 강력 한파는 현재 모두 물러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 수도권과 동쪽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고 합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행히 내일은 약간의 비 소식이 있다고 하죠.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강원 산지 쪽에는 최고 7cm의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기현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기환입니다. 방금 명수 씨 말씀처럼 이제 조금 날이 풀린다 싶었더니 내일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눈비에도 잘 대비를 해야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강원 365 보시면서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기환 씨가 준비한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네. 30대부터 해서 40대, 50대, 60대 그야말로 나이를 불문하고 이 도시를 좀 떠나고 싶다. 그래서 농촌에 가고 싶다. 귀농하고 싶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숨막히는 도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산과 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마 직장인분들 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 쫙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분이 청년 농부, 청년 귀농인이거든요. 이분의 귀농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추워, 진짜 추워. 아우, 피디님 지금 이 바람 보이세요? 추워 죽겠는데 지금 여기 어디예요? 지금 차로도 한 30분을 산길로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추워서 좀 많이 들어왔나? 오늘 저 여기 뭐 하러 온 거예요? 오늘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걸 키우고 계신다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귀한 걸. 일단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일단 추우니까 저 먼저 들어갈게요. 추워 보이긴 하네요. 정말 추웠습니다. 강추위 속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평창군 봉평면이었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두 분 굉장히 뭔가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좀 나누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평창으로 귀농한 귀농인인데 오늘의 주인공 짜잔 청년 귀농인 박지웅 씨입니다. 정착을 하는 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선 이제 귀농에 어쨌든 조금씩 그 귀농을 해나가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환원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소소하나마 좀 도와드리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서울에서 평창으로 귀농해서 그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박지웅 씨. 그는 자신과 같은 귀농인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농에 관한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귀농을 당장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생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제 현실이랑 어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이래저래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귀농이라는 게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으로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오고 있는 거죠. 예비 귀농인 김학조 씨는요, 반도체 회사를 다니면서 이 로봇과 같은 기계적인 삶에 지쳐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어쨌든 오늘 여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귀농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우리 그 평창군 기술센터에 귀농 귀촌자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계장님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기왕에 벌써 오셔갖고 귀농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하고 좀 비슷하게 맞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힘든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박지웅 씨는 예비 초보 귀농인들의 성공 귀농의 길을 돕고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니까요. 예. 아, 이게 지금 돈 안 주셨어요? 예. 공짜입니까, 공짜?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귀농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귀농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귀농을 했습니다. 저도 귀농을 해서 이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자인데 어쨌거나 먼저 들어와갖고 자리를 잡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제 평창 군민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환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활동들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귀농 선배님 후배님이시네. 예. 선배님께서는 귀농 선배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귀농을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준수하잖아요. 예. 제가 홍대에서 장사를 이것저것 했었어요. 근데 장사를 하다가 이제 뭐 돈이라는 게 어떤 인생의 지고의 목적 마냥 설정이 돼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제 인생이 도구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길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좀 5년, 10년 앞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 인생을 뭐 이렇게 오롯이 제 것처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선 고민하던 차에 귀농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진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선택한 귀농. 6, 7년 전 우연한 기회로 찾은 평창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요. 평창에서 제2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게 됐는데요. 결국 4년 전 답답한 도시를 떠나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잠깐만요, 대표님. 아니, 여기 지금 좀 음침한 곳 같은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선별을 해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선별해놓은 삶을 한번 보여드리러 잠깐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이제 등급이 높다기보다 좀 산양삼 사업을 하고 있는 박지웅 씨. 정성스레 키운 산양삼을 어떻게 선별하고 보관해서 유통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크기가 좀 다르고요. 아, 그래요? 모양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진짜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볼 때 그렇습니다. 볼 때.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볼 때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그 느낌적인 느낌 막 오시죠, 그렇죠. 지금?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저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산양삼. 과연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야, 바람이 그냥. 어이구. 어이, 대표님. 어이구. 보세요, 아버님. 여기가 어디예요? 산속으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여기가 제가 삼을 키우고 있는 그 산양삼포입니다. 산양삼 재배지. 그러니까 이곳에서 산양삼이 재배된다는 거네요. 꽤 넓어 보여요. 엄청 넓죠. 규모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뭐 한 4, 5천 평 될 거고요. 얼마요? 4, 5천 평 정도 되고 올라오면서부터 쭉 봐시니까 한 15,000평 정도 될 겁니다. 아니 뭐 이 산을 다 통째로 사셨어요? 아니요,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어휴. 그렇게 땅을 이렇게 이거 캐가지고 추운 겨울이지만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삶을 캐는 중인데요. 머리가 이렇게 보여요. 머리가. 그다음에 이거 뭐 다시 또 덮고 그건 아니고. 우와. 이야.
그럼 아까 A급, B급 이런 건 아니고. 예,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나왔어요. 쥐가 먹었네요, 쥐가. 쥐가 먹었어요. 아유, 제 쥐자식이가 안 되겠네, 이거. 야, 그래도, 이게 진짜 나오네요. 와, 보기만 해도 뭐 건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좀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게 냄새가 그냥 진짜 인삼, 뭐 산삼, 그 산 진짜 생각했던 그 향은 맞네요. 자, 제가 또 직접 한번 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끌고 캐야 돼. 이 낙엽을 끌어내 캐야지 막 캐면 낙엽이 더 잘 안 보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끌어내고. 상처 낼까봐 걱정돼요. 왜 이렇게 잘 파셨어요? 저는 힘든데 이게? 야,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네? 농사도 그렇고. 짜잔! 이거! 건강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 그 나뭇가지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언제 나오죠, 산양삼? 죄송합니다. 민망해, 나. 아니, 대표님이 할 때는 막 나왔는데 제가 할 때 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부끄러움이 맞나? 3이라는 것이요. 산양삼 원래 3이라는 게 부끄러움이 제가 맞나요?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못 캐셨죠? 이해 못했어요. 안에 뭔가가 대단한 게 있는 분 같아요. 혹시 뭐 대단. 앞으로 좀 이렇게 뭔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기능을 할 수 있는가가 저의 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귀농으로 희망을 찾으면서 꿈을 이뤄가는 박지웅 씨. 생명력이 강한 귀한 산양삼처럼 지역에서 건강하고 든든한 역할로 빛을 발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은 있어요. 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고 그렇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일단 마음만 가지고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마음을 처음부터 단단하게 먹는 거. 요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원 생활을 즐기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실패 확률을 또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박지웅 씨가 어쨌든 이제 산양삼 사업을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 기반을 바탕으로 그 초보 귀농인, 예비 귀농인들한테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박지웅 씨가 그 힘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영리 목적으로 이 산양삼을 갖다가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다고. 네, 정말 아름답게 귀농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충분히 잘 알아보신 후에 귀농 준비를 차근히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지웅 씨, 앞으로도 성공적인 귀농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응원하고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춘천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이 회사 생활을 다뤘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드라마 중에서도 네. 정말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미생이다. 명수 씨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좀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그 드라마 보면서 와 정말 감동받고 막 공감이 막 마구마구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더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춘천의 미생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들. 그런데 알고 보면 평범해서 더욱 특별한 회사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청년 실업 100만 시대. 오늘도 구인난을 주지는 취준생 연희 씨. 아니 저도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죄다 경력자만 뽑으면 전 어딜 들어가라는 말씀이세요. 일하고 싶다. 전화온다. 누구지? 여보세요? 네, 제가 이현인데요. 인턴이요? 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달려갈게요. 과연 이현희 리포터가 일할 직장은 어떤 곳일까? 여느 회사와 똑같아 보이지만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이 회사. 직원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평범해서 더욱 특별하다는 회사 생활 이야기 지금 소개합니다. 회사의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이현희 리포터. 인턴! 열정 많은 인턴 이현입니다. 오늘 제가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가요, 굉장히 따뜻한 회사
회사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일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실함을 어필하고자 출근 시간보다 일찍 온 이현희 리포터.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출근한 직원들이 있었네요. 오픈 전 분주하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가만 보아하니 여긴 카페인 것 같은데. 그럼 연희 씨가 오늘 인턴으로 할 일이라는 게 카페 업무? 아니, 오늘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카페라는 말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카페예요. 지금 제가 온 곳이 카페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하러 오신 인턴 이현희 씨 맞으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카페라고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맞게 오신 거 맞고요. 얼른 일하러 가시죠. 일하러요? 벌써 간다가. 카페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니 등장하는 사무실. 다른 직원들은 여기 있었군요. 사실 저는요 1층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커피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어떤 회사예요? 2층은 이제 광고를 디자인하고 3층은 기획을 하는 전체적인 종합 디자인, 광고 디자인 회사예요. 그럼 1층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네요. 네, 1층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친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챌린지 팀이라는 팀이에요. 그러고 보니 가장 많은 부서원이 소속된 챌린지 팀. 장애인 친구들이 바리스타가 되어서 1층에서는 커피를 내리는 근무를 하고요. 2층에서는 디자인팀을 도와주는 이제 업무 보조, 3층에서는 기획팀을 도와주는 업무 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연말을 맞아 요즘 한창 바쁘다는 챌린지 팀 직원들. 말 시키지 마요. 퇴근 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우리 회사에는 굉장히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챌린지 팀인데요. 부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셨는지 궁금해요. 챌린지 팀은 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있던 우리 직원들은 그냥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직업을 이제 갖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발달장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과정 하나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취직해서 일할 수 있다. 용기 있는 도전으로 세상의 선입견을 이겨내고 당당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챌린지 팀원들. 챌린지 팀 본인들도 굉장히 뿌듯해할 것 같아요. 일하면서 반응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가 회사 다니고 나서부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라고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귤을 한 3박스를 직원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받고 오르면 좀 뿌듯하고 기분 좋긴 하죠. 네. 그럼 전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저희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오후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자, 일들 합시다. 무브! 일일 인턴 직원인 이현희 리포터의 첫 업무는 인쇄 완료된 달력의 제품 포장 작업. 신입, 선배님 일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하세요. 구김 하나 용납하지 않는 섬세한 손길, 프로 정신이 엿보인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달이요. 일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네. 월급으로는 뭐 하고 싶으세요? 시집을 사고 싶어요. 시집? 네. 왜요? 제가 글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저를 시인으로서의 성장을 도와주시겠다고. 회사에 걸려있는 채연 씨의 자작시. 김채연, 내 마음이 장맛비를 맞으며 자라나도 너 없으면 난 정말 못 자랄지도 몰라. 온 세상이 뭉클뭉클 구름 같고 온 세상이 세탁하는 별님 같고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온 세상이 남색 같아. 아, 진짜 밤이 된 건가? 이럴 때 소낙비로 네가 나한테 와야 하는데. 채연 씨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시인의 꿈을 키워간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작은 신춘문 예산 가가지고 받으면 좋겠어요. 챌린지 팀이 생긴 덕분에 타 부서 직원들도 자신의 업무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장애인 직원은 손이 더 갈 거라는 우려 역시 편견일 뿐이었다. 챌린지팀 발달장애인 근로자분들도 그 일반인들과 똑같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저희가 이제 뭐 가르쳐 준 것을 이제 일터에서 잘
해내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편견이나 이런 차별이 없고 그냥 같이 하는 뭐 따로 챙겨주거나 하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도 다 하고 저도 뭐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서로 같이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 제품 포장 업무를 마친 이현희 인턴. 이번엔 1층 카페로 발령이 떨어졌다. 1일 인턴 이현희, 오후에도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신입이니까 우선은 매장 정리부터 실시. 부서 분위기가 중요하다더니 확실히 열정이 넘치는 챌린지 팀원이 되자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게 된다. 한편 전문 교육을 받고 온 선배들은 주문받은 음료 준비가 한창. 일하러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설레는 마음. 설레는 마음? 왜 일하는 게 설레어요? 선배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살짝 피우고. 완성된 음료는 서빙까지 완벽하게. 주문대로 음료가 잘 나가는지도 끝까지 확인한다. 내가 탄 차를 드시면서 어떤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세요? 다음번에도 다른 손님들이랑 또 오셔서 저희가 만드는 차를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만든 아메리카노입니다. 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선배님이 부끄러워하셨지만 저는 눈빛을 읽었어요. 오늘 열심히 제가 도와주셨다고 맛있게 커피를 만들어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 한 잔. 이게 바로 회사 생활의 낙이지. 우리 챌린지 팀 선배님이 만들어주신 차라서 더욱더 맛있는데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른 업무를 보는 같은 동료일 뿐인데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선입견이 없는 따뜻한 회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모두가 따뜻해지는 회사 챌린지 팀 화이팅! 우리 회사 화이팅!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딛고 용기 있게 도전한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회사. 차별 없이 함께 노력할 때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이상적인 회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또 이 챌린지 팀을 딱 보니까요.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다면 전혀 눈치를 못 챌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출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또 월급날에는 필요한 거 사고요. 또 틈날 때마다 자기 개발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삶, 그대로 담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네. 평범한 직장인들의 삶이 사실은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서 이 장애인 직원들도요, 당당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목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씨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제가 웬일로 먹는 얘기 안 하시나요? 예. 네. 제 별명이 또 빵돌이입니다, 빵돌이. 그래서 제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이 전국 빵집 그 맛집 리스트도 쫙 조장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SNS에 이 네. 빵집들 맛있는 데 다 소개가 돼 있잖아요. 어머,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요게 하나 통하네요, 기환 씨와 제가. 드디어. 네. 네, 목포에도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로 승부하는 동네 빵집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요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목포로 성지순례 아니죠, 빵지순례 함께 떠나보시죠. 밥 없이는 살아도 빵 없이는 못 사는 빵돌이와 빵순이들 사이에서 생겨난 말로 빵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마치 성지순례하듯 빵집을 찾아다닌다는 신조어. 이름하여 빵지순례. 맛도 모양도 개성 가득 SNS를 정복한 빵집부터 다채로운 재료들로 건강까지 사로잡은 속 편안한 이색빵. 추억의 맛으로 승부하는 그때 그 시절 빵까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찾아 이 집 저 집을 헤매는 이들을 위해 바칩니다. 여기는 줄 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 1시간 안에 다 매진되면 빵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올 때마다 매진돼가지고.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이 들락날락. 이러다 가게 문턱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SNS를 뜨겁게 달군 빵집이라던데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네. 코끝을 간지리는 고소한 향.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고 보기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이는 이 아가들. 우리 사장님 웃음기 쫙 빼고 빵 만들기에 몰두하시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요? 저희가 오전 판매가 끝난 다음에 반죽이 들어가고요. 그 반죽 작업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그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도우컨에 들어가서 하루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오전 7시 정도에 다시 빵이 나오고. 뭐 빵이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유기농 재료들을 사용해 건강을 생각하는 건 기본. 덕분에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얘는 조금 온도나 발효에 민감해서 온도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또 발효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애들이 이제 퍼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얘가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냉동고 안에서 얼 수도 있고요. 냉장고 안에서 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온도와 발효에 민감한 크로와상. 크로와상 전문점답게 아몬드, 말차, 샐러드, 소시지, 쇼콜라까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 쏠쏠하겠는데요. 달달함에 푹 빠지고 싶다면 내 입으로 들어와. 사람들이 왜 빵을 먹는 이유도 단 걸 먹는 이유도 요새 현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달달함이 채워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걸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준비는 모두 마쳤다. 빵돌이 빵순이들 기다려. 곧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니. 어머 문을 열기가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빵돌이 빵순이들. 이 줄 실화입니까? 요즘 나오는 거는 크루아상 안에 크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넣어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맛있어서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너무 맛있어요. 끌리는 맛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재빠르게 골라 담는 손님들. 아이고 누가 빵돌이 빵순이 아니랄까봐 야무지게 종류별로 쏙쏙 골라 담았어. 우리 사장님 뿌듯하시겠다. 손님들께서 맛있다고 재방문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한 번씩 선물도 주시고 가시고 힘내라고 그럴 때 가장 힘이 됩니다. 사장님도 손님들도 행복한 기운 가득한 곳. 전국의 빵돌이 빵순이들 어서 이곳으로 모여주세요. 다음으로 찾은 이곳은 그냥 평범한 동네 빵집 같은데? 에? 빵집에 웬 상장? 오징어 먹물 대파빵, 그리고 파파야 크림치즈, 무화과 크림치즈 등 그 다양한 빵들을 만들어서 제과제빵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상장입니다. 오징어 먹물, 파파야, 무화과 크림치즈. 다른 빵들에 비해 확실히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과연 이 개성 넘치는 빵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주방으로 한번 잠입을 시도해봤습니다. 이게 빵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아무 때 맞춰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효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서 항상 아침에 쳐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그러면은 빵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효.
발효. 네. 1차 발효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제대로 안 거쳐주면 빵이 맛이 없고 뻣뻣해지고 발효가 잘 안 되죠. 비법은 바로 반죽의 발효. 어머머, 빵 속살 좀 봐. 손님들의 눈호강, 입호강 시켜줄 마성의 빵.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빵. 빵을 고르는 손님들의 손이 분주하다, 분주해. 이것이 오징어 먹물빵이구나. 어때요? 맛있어. 어스러마. 속 편한 빵부터 다채로운 재료의 조합이 돋보이는 빵까지 이게 다 사장님이 손수 개발한 빵이래요. 사장님 열정 인정? 응, 인정. 그렇다면 지금 또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빵이 있나요? 네,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어떤 울금. 예, 그 카레 재료 있죠. 예. 울금을 넣어서 한번 빵을 색깔 예쁘게 해가지고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다양한 도전을 꿈꾸는 사장님. 앞으로 어떤 빵 만들고 싶으세요? 계속해서 그 맛있는 빵 만들고 싶고요. 또 그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고 싶고, 앞으로는 그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건강빵, 좀 달지 않은 담백한 빵들을 많이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빵 만들기를 위한 사장님의 꿈.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이 형은 여기서 왜 오셨어요? 빵 사러 왔지. 빵이요? 주문해야 사지. 주문 안 하면 못 사요,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맛있나요? 한 사람 먹다 죽어도 모른다니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고. 먹어보라고. 사줄까? 내가? 먹이를 찾아 온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빵돌이 빵순이를 본 일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바로 이곳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름하야 못난이 빵 되시겠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맛을 부르는 빵부터 목포의 명물 못난이 빵까지 만나볼 수 있는 빵돌이 빵순이들의 성지. 빵을 만지는 장인의 모습에서 그 내공과 아우라가 느껴지는가. 못생겼다 얕보지 마라. 한입 베어무는 순간 온 세상이 달콤해질 것이니. 이곳이 바로 46년의 전통을 간직한 빵지술래의 종착역 되시겠다. 처음에는 좀 실패하기도 했죠. 아무것도 무엇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 보게 손님들이 이제 맛있다고 사러 오니까 그대로 한 것이 이 횟수를 했어요. 손님들이 빵 사러서 맛있다고 먹고 싸다고 싸고 가고 또 어떤 손님들은 고맙다 하고 가기도 하고 그냥 맛있고 자꾸 이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애기들 먹고 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정이 넘쳐나는 곳. 추억의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빵돌이 빵순이들의 발목 붙잡는 빵집. 어린 시절 즐겨 먹던 그 맛. 찹쌀 도너츠, 꽈배기, 고로케, 못난이 빵까지 한 곳에. 단골 고객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기본 10년, 20년 이렇게 제가 할 때부터 제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보통 2, 30년 다 되셨죠. 역시 빵지술래의 종착역답게 이미 가게 안은 바글바글. 예,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어이구,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회장님. 예? 못난이 빵 사러 오셨어요? 예. 근데 못난이 빵이 없어서 어떡한데요? 그냥 가야죠. 기다리기는 시간이 아깝고. 아니, 못난이... 한 박스만 부탁합니다. 아니, 못난이 빵이 이렇게 맛있어요? 다 남들이 많이 좋아라 하고 맛있다고 그러대요. MBC도 대박 나시고 갑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 맛.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가장 이제 뿌듯했던 게 임산부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애를 가졌을 때 빵을 사 먹으러 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애기 낳고 이제 애들이 이제 임산부가 이제 이게 빵 먹고 컸다는 애들이 하면 좀 더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이제 100년을 채워야 이제 지금 어머니가 한 45년 하셨으니까 저하고 저 아들 해서 한 100년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켜온 빵부터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중무장한 트렌디한 빵까지 평범한 빵은 가라. 빵돌이 빵순이의 빵을 향한 무한한 애정 공세로 격하게 아껴줄게. 맛은 물론 행복함까지 더해지는 베이커리 성지. 우리 빵돌이 빵순이들 앞으로도 쭉 빵길만 걸어요. 네, 이번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기환 씨, 네. 기환 씨 혹시 상 중에 받아봤던 상 중에 가장 큰 상 어떤 상이 있을까요? 일단 뭐 명수 씨는 밥상이겠죠? 어머,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상은 네. 한 1,700개 정도가 되는데 많이도 받으셨네요.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이라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개근상. 어이고, 예. 부지런한 남자. 예, 개근상 뭐 받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당연히 대통령상은 받아본 적이 없으실 테고요. 대통령상이요? 예. 대통령 만나 뵌 적도 없습니다. 예. 굉장히 큰 상이잖아요. 이 대통령상이라는 것이. 그런데요. 우리 적 횡성에 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우와 더덕의 고장 횡성. 그런데요, 한우와 더덕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횡성 지역 농업인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았다고 해요. 무려 두 분이 대통령상을요. 강원도와 횡성을 대표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분들,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횡성의 전찬수, 김명수 씨. 그야말로 횡성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랑스런 횡성의 농업인 전찬수, 김명수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전찬수 씨를 찾아 강림면 노구소마를 찾은 윤지현 리포터. 강림일이 마을회관. 제가 잘 찾아왔네요. 어머니 계신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찬수 씨라고 혹시 아세요? 예, 우리 동네 이장님이시지요. 예, 뭐 동네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잘하죠. 젊은 사람 잘해요. 태동대 있을까? 누구 사당이 있을까? 나 조금 전에 본 것 같은데 어디 찾아보시죠 뭐. 글쎄 아까 본 것 같은데. 주인공을 찾아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는 리포터. 없어요. 급기야 그가 자주 간다는 마을 뒷산의 태종대에 오르는데요. 여기 계셨네요. 제가 찾느라고. 아유, 어서 오세요. 이번에 대통령상 받으신 분 맞으시죠? 네네. 제가 마을 주민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히 한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상이라는 그 큰 상을 받고 보니까 그 어깨에 엄청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더 열심히 마을 일과 또 그 지역사회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8년 동안이나 강림 1위 이장을 맡으며 마을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선 전찬수 씨. 마을의 태종대와 노구사당을 정성껏 돌보는가 하면 각종 마을 행사와 봉사활동 그리고 의용소방대까지 마을 일에 솔선수범 중인데요.
그런 공을 인정받아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는데 그의 열정에 마을 주민들은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또 특별히 공을 들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기업입니다. 제가 이 마을 기업을 보니까요. 네네. 이 동네 부자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 네. 좀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2012년도에 5억이라는 상금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그 종잣돈으로 해서 그 지금까지 이렇게 그 마을 기업을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뭐 안정적인 그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그 마을 어르신들의 인력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는 이곳, 바로 절임배추 공장인데요. 마을의 인력을 활용해 운영되는 절임배추 공장. 농한기 마을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또 소득까지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윤지연 리포터도 힘을 보태보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마을 소득에 도움이 조금 될 것 같거든요. 농한기에 동네 어르신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소득에 좀 보탬이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우리 동네 노인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추 절임만 해왔었는데 그 앞으로는 산채나물이라든가 그 무청까지 이렇게 그 추가해서 그 확대를 시켜서 시설 확충을 해갈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그 어려운 분들을 다 같이 우리 마을에서 다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이곳에도 대통령상을 받은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성공 비결, 바로 인삼이라고 합니다. 인삼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함께 만나보실까요? 촘촘하게. 그쪽에 핀 더 꽂아, 더. 핀. 바람에 날려. 좀 더 꽂아, 더. 오늘은 인삼 농사의 첫 시작인 인삼 씨앗 파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종을 지금 동절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면 내년에 그 이해하기 쉽게 모짜리처럼 이제 육묘판처럼 이제 인삼이 올라오고요. 다음 밭 가가지고 씨앗 그 조밀하게 잘 놓고 여기 잘 튼 거 이런 거 확인해서 놓고 파종. 그리고 오늘 그 비닐 덮는 것까지 마주 다 하는 거로 작업. 그렇게 하자고. 그래. 뭐 씨앗은 잘 나왔네. 잘 트고. 상태는 되게 좋네. 밭에선 인삼밭 만들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무려 3대째 인삼을 재배해오고 있는 김명수 씨. 이번 대통령 표창도 인삼 재배와 연구의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농업 기술에 대해서, 인삼 농업 기술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돼서 대통령 산업포장이 수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삼이 세대 전수 농업이기 때문에 세대를 전수할 수 있는 하나의 세대로서 더 열심히 하라는 각오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저장고를 찾아 저장 중인 인삼을 살펴보는 김명수 씨. 사실 횡성은 인삼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횡성 같은 경우는 연간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수준을 해서 그 쌀과 한우 다음으로 인삼이 제일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삼 재배 면적이 넓은 횡성. 그만큼 앞으로 횡성 인삼을 더욱 알리고 인삼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 그의 꿈입니다. 인삼은 세대 전수 농업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반세대 이상을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후배 경작인들을 더 지도하고 양성해서 고려 인삼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만나본 이분들 같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농촌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의 희망이 되는 두 분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횡성 지역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두 분 만나봤습니다. 먼저 전찬수 씨의 경우에는요, 마을의 새농촌 건설운동 사업비 1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데 일조를 하셨다고 하고요. 또 이를 활용한 마을기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힘을 쓰고 계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또 앞으로 또 절임 배추 공장을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강림 1위 발전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3대째 가업을 이어온 인삼재배 명수죠. 김명수 씨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원래 전공은요, 다른 전공이셨는데 지금은 인삼 공부에 매진을 하시다가 논문까지 쓰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또 이 횡성 지역의 인삼 산업 그 발전에 공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게 된 건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인삼 축제를 연다고 하시는데 그때 저랑 꼭 명수 씨 좀 초대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전찬수 씨 또 김명수 씨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기현 리포터와 함께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야 늘 행복하죠. 앞에서도 우리 명수 씨가 계속 말씀하셨지만 내일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센터에 갔다가 타이어 사장님한테 아주 크게 혼쭐이 났거든요. 타이어 마모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요. 산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 미리미리 장착하신다면 또 안전운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테마열전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대만의 어린 학생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 곳곳의 문화 탐방은 물론 홈스테이를 통해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 학생들과 우정도 나눴는데요.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슬레드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키장에서 즐기는 신개념의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슬레드독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열린 국제 슬레드독 봄파이트 대회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다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들어보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고등학교 선배들이 말하는 조언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인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 철도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열차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즉시 내사에 착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차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야겠죠. 현재 사고의 원인으로 선로 전환기 오작동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의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확한 원인은 공식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다행히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후 이런 사고가 절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